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파운드리 전쟁은 이제 패키징 기술 전쟁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전쟁은 언제나 파운드리 업계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TSMC는 태생 자체가 반도체 위탁 생산만을 해온 파운드리 전문 기업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대장업체로 우뚝 선 뒤 휴대폰 AP, 그리고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의 개발 및 제조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꾸준하게 넓혀온 종합 반도체 기업, 즉 IDM입니다. 2017에서 2018년 초기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중 1위로 우뚝 섰습니다. 기존 1위였던 인텔을 제쳤죠. 하지만 2018년 중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수직 하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삼성의 수익성은 매우 좋지 않아졌고 삼성은 다시 인텔에게 왕좌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TSMC에게 시가총액이 뒤집히는 그런 굴욕을 맛보기도 했죠. 이러한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중심의 반도체 사업 구조의 약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여러 번 굴욕과 위기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중심의 사업 구조 탈피를 외치면서 비전 2030을 주창하기에 이르죠. 2030년도까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1위로 올라서서 명실상부한 부동의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성공을 위해서 내세운 3대 축이 있죠. 이미지 센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였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육성을 2030 비전의 핵심 축으로 들고 나오면서 기존 파운드리 터줏대감이었던 TSMC와의 한판 승부는 어쩌면 정해진 스승과도 같았습니다. 약 2017년도 5월 전까지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시스템 LSI 사업부의 한 부서로서 존재했던 작은 조직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 본격적인 투입을 선언하면서 2017년 5월 12일 조직 개편 설명회를 통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의 사업부로 분리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파운드리에 확실한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죠. 이후 삼성 파운드리는 TSMC보다 먼저 10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열받은 TSMC는 삼성전자보다 먼저 멀티 패터닝을 앞세운 불화 아르곤 멀티 패터닝 7나노 공정에 돌입합니다. 이에 더 자극을 받은 삼성전자는 TSMC보다 더욱더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 유명한 EUV 장비를 도입해서 7나노 EUV 공정을 TSMC보다 먼저 선보였습니다. 이에 또 자극을 받은 TSMC도 EUV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고요. 결국 5나노 양산을 삼성전자보다 먼저 성공시키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삼성보다 TSMC가 한 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직 삼성은 6나노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5나노 공정에서 이렇게 굴욕을 맛봤던 삼성전자이지만 사실 더욱더 큰 굴욕은 2016년에 있었습니다. 삼성은 2007년도부터 애플 아이폰의 AP를 독점 생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의 공급처 다변화 정책에 따라서 2012년도부터 TSMC와 애플의 물량을 분할해서 생산 중이었죠. 하지만 이런 협업체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6년 애플은 돌연 TSMC에게 AP 물량을 독점적으로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TSMC가 팬아웃 기술을 앞세워서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웨이퍼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해서 그 반도체 칩을 웨이퍼에서 절단해서
PCB 기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패키징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웨이퍼에서 칩셋을 잘라낼 때 불량률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어 왔죠. 업계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이 TSMC에서 드디어 개발이 되었는데요. 바로 웨이퍼에서 칩셋을 잘라내기 전에 웨이퍼 상태에서 직접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도체 칩의 전력 효율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개념의 정말로 그야말로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이었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패키징 기술에서 좀 더 앞선 기술을 보여준 TSM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6년 애플은 TSMC와 2020년도까지 독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이 밝았습니다. TSMC와 애플과의 독점 장기 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죠. 2030년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던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애플의 AP 물량을 일부라도 TSMC부터 빼앗아 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른 것이죠. 삼성 파운드리는 사실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TSMC의 점유율을 삼성이 빼앗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냉정하고 보수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SMC가 이제까지 넘사벽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앞선 공정과 패키징 기술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유지하면서 쌓아온 대형 고객들과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점유율이 좀처럼 깨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이 정말로 TSMC와 그 대형 고객들 간에 오랜 신뢰관계를 깨트릴 만한 묵직한 한 방을 날리지 않는다면 애플이라고 하는 대형 고객 혹은 엔비디아나 퀄컴과 같은 그런 대형 고객은 TSMC의 손을 또다시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이번에 정말로 묵직한 칼을 제대로 뽑아든 형국입니다. 그것도 TSMC의 텃밭과도 같다고 여겨지는 패키징 분야에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2016년 TSMC가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애플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을 했었죠. 자, 삼성은 2020년 똑같은 팬아웃 기술이 기반이 된 패널 레벨 패키징을 통해서 애플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의 묵직한 칼,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은 어떤 기술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일단 팬아웃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팬아웃 기술은 칩의 입출력 단자, 칩 바깥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단자를 반도체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반도체 패키징은 팬인이었어요. 뭐냐면 제한된 반도체 소자의 크기 안에서 입출력 단자를 제한적으로 때려박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TSMC는 발상을 전환해서 이 입출력 단자를 바깥으로 뺀 거예요. 반도체 소자의 바깥으로 빼서 더 많은 단자를 반도체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혁신적으로 바꾼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팬아웃 기술입니다. 이것은 고성능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인 것이죠. TSMC가 자랑하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원형 웨이퍼 위에 사각형의 반도체 칩셋을 패키징하는 방법이라면 삼성전자의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의 경우 사각형의 반도체 칩셋을 사각형의 패널을 활용해서 패키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사각형의 칩셋을 원형 웨이퍼에 패키징하기 때문에
패키징이 최종 완료되었을 때 웨이퍼 최종 면적의 약 83%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 이 패널 레벨 패키징의 경우에는 패널 면적의 최대 94에서 95%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성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비해서 패널 레벨 패키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비해서 약 2.3배 정도 더 높은 생산성 효율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널 레벨 패키징 공정이 잘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TSMC에 비해서 삼성이 더욱더 규모의 경제를 점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이러한 삼성의 패키징 신기술 공격에 TSMC는 팬아웃 기술의 확대로 응수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팬아웃 기술이 매우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이긴 해요. 하지만 이것을 전 품목의 반도체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품목의 반도체에 이 팬아웃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죠. 만약 TSMC가 팬아웃 기술을 스마트폰 AP뿐만 아니라 전 품목에 적용하는 초강수를 둔다라고 한다면 파운드리 패키징 전쟁이 좀 더 뜨거워지고 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어찌됐든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삼성 파이팅입니다. 2016년 삼성을 울렸던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 2020년 삼성은 서륙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륙 전의 격전지 또한 공교롭게도 패키징입니다.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팬아웃이라는 칼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웨이퍼라고 하는 칼날과 패널이라고 하는 칼날, 삼성과 TSMC가 든 칼 중 애플 AP의 물량을 더 많이 수주하는 쪽은 누가 될까요? 분명 100% 독점 수주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워낙 경쟁을 붙이기를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삼성과 TSMC 중 100% 독점 수주가 되지 않는다면 누가 더 많은 양의 애플 AP를 수주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가 아닐까요? 다시 파운드리 전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